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국방송 김진경 보도본부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도 이 혁신과 변화의 바람에 잘 편승해야 지역 발전도 이루고 또 그로 인한 도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마련한 전북을 묻고 답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선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님을 초대해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과 우리 복지TV 시청자께 인사해 주시죠.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됨으로써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도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전북 발전에 견인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지금 1년 6개월,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재선 의원이 됐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권위주의, 일방통행, 또 국정을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계엄이 발생하고 또 그래서 그걸 저지하고 저도 국회로 바로 뛰어가서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촉구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불러들이고 또 그렇게 같이 싸우고 탄핵하고 파면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렀는데 사실 지난 기간 동안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바로 세워야겠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비상계엄이 발생해서 그걸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각오와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통과가 됐지만 그 지난 정권에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불발됐을 때 삭발까지 단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농민의 민생 문제, 농업의 문제는 여야 따지지 않고 사실 협력해서 풀어왔는데 양곡관리법은 사실 쌀값 파동으로 해서 어려운 농민들의 삶을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어떤 법인데 그것을 이념화하고 정치투쟁화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농민들의 생명과 삶의 문제, 기본 생존권에 관련된 건데 거부권 행사하면서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걸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삭발도 하고 투쟁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양곡관리법,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 농업회의소법, 한우법, 또 그 후에 이제 재해가 요즘 많이 발생하잖아요.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이런 걸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농업과 농민은 참 매몰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통과가 됐는데 좀 보람도 느끼시고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러죠. 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1년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생존도 가야 되는데 이 생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었던 겁니다. 쌀농가들은 양곡관리법으로 또 기타 쌀 위에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으로 또 재해가 왔을 때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으로 그 다음에 한우 파동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한우 농가들 10만 한우 농가들이 힘들고 한우값 떨어지고 유통업자는 이익 보고 한우 농가는 어렵고 그래서 그 한우법으로 사실 제도적으로 보완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이 희망과 위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여야 간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전국 현안 돌파구는 없겠습니까?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국민적 바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한데 예. 사실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사실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그 보수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내란이거든요. 예. 사실. 예. 그래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가 아닌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배격해야 할 사안인데 예. 그것을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 매듭이 안 풀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 어떤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는 막겠다라고 한 것을 선언한다면 그때부터 협치가 가능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예. 뽑힌 분도 내란을 예, 동조하고 방송으로 옹호하고 나오니까. 강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인데 그것을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독재 국가로 간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대단히 무능했잖아요. 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 돌파구를 형성을 해가야 되는데 여야 지도부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상생하고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또 평화와 통일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갈 텐데 예. 아무래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내란을 묵인해 줄 거냐 말 거냐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진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이제 협치의 어떤 출발로 갈 텐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고 예.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협치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를 그쪽에서 내란과 연계만 시키지 않는다면 뭐 이번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만 시키지 않는다면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는 협치가 가능하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돈의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속에 전북의 현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과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뭐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많이 반영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으로 이제 예. 그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을 애결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예. 이게 한병도 의원님의 노력도 있고 또 주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애결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이제 그런 준비와 체계는 돼 있는데 이제 국정과제에 담긴 사업 꼭지별로 이것이 이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뭐 예. 예를 든다면 사전 타당성 용역,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 그 다음에 예산 확보 등 이런 절차들을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14개 시군에서 내실 있게 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쭉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크게
뭐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큰 예. 걸로 보면 하나는 새만금 SOC의 종결이 돼야 된다 이제. 예. SOC를 완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에 새만금 SOC 예산을 마무리 지키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새만금을 포함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알리백산단인데 예. 부안 고창 앞바다에서 해상 풍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관 협의까지 끝나서 예. 꽂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최초의 알리백산단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전남보다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알리백산단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게 생산하고 그 알리백산단을 새만금에 구축하는 거, 예. 그 예산을 확보하고 전력망을 공급하고 네. 제도를 정비해줘서 알리백을 통해서 수출할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이게 예. 저희들 대단히 또 하나의 네.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K컬처 메카로서의 전북이 어떤 식품 산업을 포함한 K컬처 메카로서 역할을 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고생하신 피지컬 AI 쪽에 예. 우리가 승부를 걸고 예. 새로운 신산업을 구축해가는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법원이 환경단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는데 무산된 새만금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심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판결문 원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것은 입지를 결정하는데 하는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입지가 결정나면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환경 영향 평가로 보완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판결문과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이 재판이 터무니없이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합니다.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무한의 뭐 600배다 또는 뭐 다른 공항보다 200배, 300배가 높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과 공항을 비교할 때 이미 공항이 조성된 데는 조류가 살지를 않잖아요. 예. 조류가 서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항에서 조류가 오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새만금 공항은 지금 초지잖아요. 야생동물이 살고 있잖아요.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걸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파트와 아파트를 비교하지 아파트와 주택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대지와 나대지의 공항 상태를 비교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도출한다면 맞는데 예. 무안공항은 이미 공항이 만들어져 있고 조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새만금 공항하고 다른 공항하고 비교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 옆에 1.3km에 뭐가 있습니까? 군산공항이 있어요. 예. 군산공항이 지금 개항한 지 몇 년입니까? 이게 한 40년, 50년 됐잖아요.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가능성이 우리나라 15개 공항 중에 몇인지 아십니까? 제일 높은 1일까요? 제일 낮은 15일까요? 12입니다. 조류충돌 가능성이 이렇게 낮아요. 네. 근데 재판부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비교한다면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맞죠.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거니까. 예. 1.4km. 어떻게 보면 군산공항 확장이거든요. 이 외에도 이렇게 편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 재판을 도저히 우리가 웬만하면 존중한다 이러잖아요. 예, 법원에서. 이제 저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예. 근데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 일단 2심 대응, 3심 대응은 하겠지만 이제 이 사업을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놔서 거기에 대한 대응부터 저희가 이제 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서너 차례 국토부 환경부랑 간담회도 했고
또 촉구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도 하고 또 1심 재판의 문제점을 여론화시키는 작업도 해가고 또 우리 180만 도민의 뜻을 법정에 전달하는 역할도 전라북도 함께 같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또 하나는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인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뭔가 좀 꼬여 있는 통합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 육자 회담도 거론은 됐지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도 없고 그래서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윤호중 장관이 그 육자 회담 방금 아마 25일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5일 정도 예. 잡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사실 행안부가 이 주민투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 행안부가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이걸 거절하겠습니까? 예.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어떤 통합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때 행안부가 자기 권한으로 거절하고 찬성하고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예. 이제 시기 문제일 것 같고 아마 이제 전주에서는 통합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일 거고 완주군은 반대 입장일 텐데 아마 완주군 쪽에 있는 분들도 결국은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끌 수는 없고 결론을 예.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25일경 있을 육자회담 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볼 때. 계시군요.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의 공백이 이재명 정부의 행정의 공백이 저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뭐가 달라질까요? 예. 이것은 주민투표를 신청한 지 올 초죠? 예. 올 초, 작년 말인가요? 올 초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송화진 시장님 계실 때 비서실장으로서 전주완주 통합운동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때도 예. 주민투표 신청을 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그런 인연이 있으셨네요. 네, 행안부가 받아들였고 제가 완주군에 가서 한 6개월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었는데 아마 정부가 받아들일 겁니다. 시간의 문제고 지방선거 내년 6월까지 미루는 건 뭐 아닐 것 같고요. 예. 올해 안에는 마감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또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도내 자치단체들끼리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을 빚었었는데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그 새만금 만경 609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을 했습니다. 또 남북 이축 도로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게 귀속을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러면 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 일단락이 안 됐죠. 근데 사실 예.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복지TV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줬으면 좋은 게 이 관할권 분쟁이 1라운드가 언제 있었냐면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 군산의 문동신 시장, 김제 이건식 시장, 부안의 김종규 군수 해가지고 예. 중분위에다가 관할권 신청을 했고 대법원 갔고 헌법소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게 10년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예. 대략적으로 어떻게 났냐? 만경강을 가운데로 해서 위로는 군산, 아래로는 김제. 동진강을 가운데로 해서 위로는 김제, 아래로는 군산이라고 중분위에서 그 부안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걸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산에서 이걸 못 받아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아마 이 헌법소원이 4년 전, 3년 전에 기각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만경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만경 709 어디입니까? 신포 바로 앞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제 김제.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관할권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서도로가 동진강과 만경강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건 김제 관할입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판결에. 근데 남북도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경강 위쪽은 그 군산, 그 다음에 만경강 아래쪽 동진강 위쪽은 김제, 동진강 아래쪽은 부안 이렇게 결정을 낸 겁니다. 예.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10년 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데 예. 그 판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항만 그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에 끝에 가면 신항만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가면 김제로 돼 있는 거, 그 김제 쪽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예. 요것이 이제 관할권 마지막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문제가 남아 있죠. 이 부분에 판단. 근데 예. 사실 10년 전에 이미 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떤 걸 작업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작업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이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예. 과거에 내가 우리 시에서 관리했는데 네. 왜 이게 다른 데로 가냐. 뭐 이럴 건데 대법원 판결을 있습니다. 예. 오래 전에 이제 판결이 있는데, 예. 그걸 수용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또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도내에서는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태동을 하면서 전북 정치정에도 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내년 지방선거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위협할 그런 상대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이제 진보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사회민주당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협력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국혁신당과도 협력할 거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건 조국혁신당이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보다도 저희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이 전라북도 도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또 전라북도 도당이 사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 예. 우리 프로그램과 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민생 현장에 가고 재해 위험에 들어가고 그래서 도민들의 삶을 품고 또 도민들이 건지라하고 아파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면서 또 우리 전북의 비전과 대책을 좀 마련해 가야 된다. 예. 이런 걸 잘했을 때 저희가 흔들림 없이 지지를 받을 거다. 근데 저희가 뭐 다른 당을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경계한다고 해서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께서 아마 누가 진심으로 할 건지를 지켜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가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도당이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선거 전략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희 이제 도당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뭐 우리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표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원 주권주의, 나라는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했지만 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국민이 우리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 누가 여기에서 사적으로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컷오프를 하고 좋은 인재를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겠다. 이걸 철저히 보장을 하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보장을 하면 우리 전북 지역 인재들이 민주당에서 경쟁하고 협업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인위적 컷오프라든가 예. 말도 안 되는 어떤 자격 박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는 없애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전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민주당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혁신적 인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조금 이 혁신적 인재들이 아직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인재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중앙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예.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도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이 꾸려질 텐데 어느 정도 10%냐 20%냐 30%냐 그런 혁신적 인재를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잘 결합해서 예. 한 축은 혁신적 인재가 들어오고 예. 한 축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 의정 활동의 과제, 목표라고 있다면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물어보셨으니까 도당위원장이 아니고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는 제 지역구가 이제 김제하고 부안입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를 경과하면서 1조 4천억까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SOC가 빠른 속도로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SOC로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새만금의 새로운 산업 비전이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백산단, 바이오 산업, 예. 2차 전지, 또 저는 농기계, 농업 로봇, 그러니까 예. AI 농업 로봇 산업이 정밀 농업 산업이 또 장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만이 내년에 개항을 합니다. 사실 공항 29년에 개항을 하게 되면 항만, 공항, 철도가 30년 언저리에 구축이 되면 사실 이 항만이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저기 인천하고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특화시켜야 하냐? 식품 허브로 저는 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 허브. 예. 농생명 식품 허브, 그다음 에너지 허브. 그 수소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허브. 다른 항만들이 하기 어려운 특화된 예. 걸 해야지 다른 항만이 하는 걸 쫓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도 자동차 수출이 있기 때문에 컨선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갖추지만 특화된 것은 식품 허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지역을 사실은 이제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관세, 보호관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자유 특구가 완료가 된다면 여기에 아무래도 중간에 프로세스 뭐 이제 바이 코리아 그러니까 네. 한국에 와서 조립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전 세계에 뿌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은 새만금을 그렇게 하나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전라북도가 사실 이제 관광산업이 한옥마을 거점으로 군산의 근대역사문화관, 뭐 임시 치즈파크, 무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해양 쪽이 좀 약합니다. 예. 우리 그 해양이 약하거든요. 군산에서부터 저 고창 이르기까지. 그래서 과거에는 변산 해수욕장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양관광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해양관광 쪽을 좀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유도라는 섬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저한테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관광을 조금 뭐 이제 내륙 중심의 관광에서 역사, 생태, 문화에서 해양 생태, 해양 관광까지 이렇게 결합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산업적인 이제 전망으로는 뭐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신산업하고 AI 예. 쪽에 저희들이 접목해서 특히 우리 지역은 또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전북 발전 방안을 가지고 구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원택 의원님을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꼭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 얘기가 나오던데 출마하시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 제가 대선 끝나고 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쉬면서 치료를 한 뭐 2달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셨어요? 태어난 예. 지 뭐
음. 10일뿐이 안 됩니다. 음. 10일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입니다. 뭐 이달 말 10월 초까지 좀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물론 선택이나 결정은 이원택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도민들의 선택이 또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부분 잘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또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TV도 볼만하고 살만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5년간 우리 전북을 어떻게 도약시킬지에 대한 사실 비전과 정책,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치 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뚫고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그런 것을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논의에서 나왔지만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되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1심 판결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또 새만금 사업을 처음에 그 1심 판결에서 져가지고 한 3, 4년간 질질 끌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아픔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정지 인용 문제, 그 다음에 2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마련한 전북을 묻고 답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선 의원이자 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